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현실 사연을 각색 및 창작하여 스토리를 직접 읽어드리며 어울리는 그림을 아이패드로 함께 그려 영상을 완성하는 1인 창작자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60대 강옥자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강옥자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는 28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큰애가 5살, 둘째는 이제 막 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해? 장례식장에서 동생이 울면서 제 손을 잡았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울 시간도 무너질 시간도 없었어요. 그저 머릿속에는 하나만 맴돌았어요. 애들 어떻게 키우지?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그냥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시장에 나가 채소를 날랐고요. 점심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와서 아이들 재우고 나면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나가 작은 포장마차 장사를 했어요. 엄마, 언제 와? 큰애가 졸린 눈으로 물으면 금방 다녀올게. 먼저 자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나왔던 날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때는요,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 얼굴 보면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가게를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했어요. 잘 될 줄 알았죠.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같이 하자던 사람이 돈 들고 도망간 적도 있었고요. 믿고 맡겼던 물건값 떼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엄마, 우리 집 망한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래도요,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끝이다. 그 생각 하나로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게 몇 번을 넘어지고 몇 번을 다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포장마차도 해보고 옷장사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자탕집 장사가 자리 잡고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 작은 상가 하나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이게 내 거라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씩 늘려갔고 결국에는 꼬마 빌딩 한 채랑 상가 2개를 가지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옥자는 진짜 대단해.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어디 흔하니? 그런데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안 죽으려고 버틴 거죠. 그래서인지 지금도 돈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옷도 비싼 거 못 사 입고요. 반찬도 늘 비슷한 것만 먹습니다. 엄마, 이제 좀 쓰고 살아. 자식들이 그렇게 말해도 저는 그냥 웃고 말아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다들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각자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요, 이상하게 소리가 없습니다. TV를 틀어놔도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소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가끔은 식탁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죠. 괜히 자식들한테 짐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사람 있는 데로 가고 싶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일이 시작되는 계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 걷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동네를 걷다가 작은 카페 하나에 들어가게 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서 오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이재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과하게 친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뚝뚝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느낌이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지나가다가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그날은 커피만 마시고 금방 나왔습니다. 괜히 오래 있으면 어색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그 카페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뒤였습니다.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선자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언니, 이번에 우리 조카가 전시회 하나 열었거든요. 시간 되면 한번 와요. 사실 저는 그런데 잘 안 갑니다. 그림도 잘 모르고 괜히 어색하거든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얼굴만 비추고 가요. 나도 같이 있을게. 그렇게 몇 번을 권하니까 결국 가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전시회장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손자라 잠깐 얘기 나누고 혼자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뵙네요. 그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그 카페 사장, 재훈 씨가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아, 그때 그 카페. 제가 말을 더듬으니까, 네, 그때 오셨던 분 맞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제가 물어보니까 지인이 전시한다고 해서 잠깐 들렸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의심할 틈이 전혀 없었어요. 그날은 어쩌다 보니 같이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 따뜻한 느낌이네요. 그 사람이 말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긴 하네요. 저도 그렇게 답했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색함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뭐 하면서 지내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다가 가끔 산책하러 나와요. 제가 말했죠. 혼자 계시면 좀 심심하시겠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익숙해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래도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잠깐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들킨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카페를 더 자주 가게 됐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은 커피를 내주면서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에요. 계산해야죠. 제가 손사래를 쳤는데 괜찮아요. 자주 오시니까 좋아서.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신경 써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혼자 애들 키웠어요. 어느 날은 그런 얘기도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중간에 끊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게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주는 게 이렇게 오랜만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저를 전시회에 부른 그 연락, 그 시간, 그 자리,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까지 전부 이미 준비된 일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 정말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재훈 씨를 알게 된 뒤로 제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문자가 와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요.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러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대화가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하루를 하나씩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시장 다녀왔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나왔어요. 그 사람은 늘 비슷했습니다. 그럴 때는 바람 쐬는 게 제일 좋죠. 혼자 계시면 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이런 소소한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애들은 다 결혼해서 각자 애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돈 버느라 바쁘고 애 키우느라 바쁘고 그래서 연락도 자주 못하고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그 말이 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재훈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드라이브 가실래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랑 단둘이 차를 탄다는 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런 걸. 제가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는데 그냥 바람만 쐬고 오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거절이 안 됐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 차에 타게 됐습니다. 차창 밖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오랜만에 보는 풍경들이 지나가는데 가슴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런 거 오랜만이시죠?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그날 저는 참 많이 웃었습니다. 별 얘기 아닌데도 웃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 오랜만인 감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외출할 때 옷을 한 번 더 고르게 되고요. 머리도 좀 더 신경 쓰게 되고요. 거울을 보면서 이 나이에 내가 뭐 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결국 자식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큰애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해? 평소랑 다르게 묻더라고요. 그냥 별거 없어. 제가 대답했죠. 엄마, 요즘 밖에 자주 나간다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그래? 제가 대묻자 동네에서 봤대, 어떤 남자랑.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동네 카페 사장님이야.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잠깐 정적이 흐르고, 엄마, 몇 살이야 그 사람? 나보다 좀 어린 것 같은데. 얼마나? 한 10살 정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해? 저도 기분이 상해서 말했죠. 엄마, 그 나이의 남자가 왜 엄마한테 잘해줘? 그 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말이 통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말투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딱 봐도 엄마 재산 보고 접근하는 거야.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큰애가 거의 화를 내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는 알아봤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하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예, 나도 사람 보는 눈 있어.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도 평생 그렇게 아무나 믿고 산 사람 아니야. 그 말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째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만나지 마. 이거 느낌이 안 좋아. 아이들 말은 점점 더 강해졌고, 저는 점점 더 아이들에게 마음을 닫게 됐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못 믿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저는 더 그 사람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의심하지 않았고, 저를 막지 않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줬거든요. 그게 저를 더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위험 신호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재윤 씨를 만난 이후로 제 마음은 점점 그 사람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카페에 갔는데 그 사람이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좀 조용하시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아, 요즘 장사가 좀 안 돼서요.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 웃음이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손님도 거의 없었고 카페 안이 이상하게 더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다들 어려워요. 제가 괜히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깐 말을 멈추더라고요. 사실 카페 정리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간다기보다 그 사람이 괜찮은지 보러 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손님도 없고 혼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예전에 장사 망했을 때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혼자 버티던 그 시간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제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잠깐 쓰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손사래를 치는데 나도 예전에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움 받은 적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어느 날 재훈 씨가 자기 이야기를 조금 더 했습니다. 어릴 때 집이 많이 어려웠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나 봐요. 이 사람도 나처럼 버텨온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애틋해졌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이 지나도 카페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가게를 정리하게 됐어요. 마지막 날 가게 문 닫는 걸 제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가 미안해요. 제가 말했지만 도움만 받고 이렇게 돼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그 사람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연락도 줄었고요.
목소리도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더 많이 연락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가끔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등산도 했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의 제 모습이 또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그 사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혼자 두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제주도 가보실래요? 제주도요? 제가 놀라서 대묻자 제가 아는 형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관련 사업을 하는데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요. 솔직히 저는 그런 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제가 바로 말했죠. 그냥 같이 가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겸사겸사 바람도 쐬고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투자보다 그 사람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함께 제주도를 가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같이 앉아 얘기하고 같이 웃고 그 모든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죠? 그 사람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네, 좋네요.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늦은 나이, 내 삶에 다시 봄이 찾아오는구나. 제주도에 도착해서 그 사람이 데려간 곳은 호텔 분양 설명 회장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구경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명이 꽤 그럴듯했습니다. 객실 단위가 아니라 층 단위로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조금 귀가 열리더라고요. 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구나.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객실 하나만 분양받으셔도 운영은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수익 또한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옆에서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 다시 일어나려는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내가 같이 하면, 우리 둘이 같이 하면 그 상상이 머릿속에 점점 구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제주도에서 같이 지내는 모습까지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루를 보내는 모습. 그게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가진 걸로도 가능하겠는데? 그러다 문득 더 큰 생각이 스쳤습니다. 꼬마 빌딩 팔면 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명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고마움과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선택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 사람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재훈 씨와 함께였던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 나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그 생각이 들었고 그 옆에 제가 있는 모습까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그거 하지 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큰애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저도 순간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 나를 이렇게 못 믿지? 내가 알아서 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리가 커졌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식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섭섭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 정도 결정도 못 믿어주나.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바로 부동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마 빌딩, 상가 두 채, 제가 평생 모아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지금 파시면 너무 아까울 텐데 조금만 더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 필요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돈이 하나씩 정리되고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두려움보다 기대와 설레임이 더 컸습니다. 이걸로 다시 시작하는 거다. 재훈 씨는 그 과정에서 계속 저를 말리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그 말이 저를 더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때문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재훈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진행하신다고 해서요. 담당자랑 자리 한번 잡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가게 됐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저를 안내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강옥자 고객님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신뢰가 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설명회에서 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님입니다. 옆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대표라는 사람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제주도 호텔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미 여러 호텔 운영 중이고요. 자료도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수익표도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재훈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안심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층 단위 분양으로 진행됩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 층만 소유하시고 운영은 전문적인 저희가 맡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잘 될 것 같다.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권 관련 내용이고요. 여기는 수익 배분 구조입니다. 종이가 여러 장이었고 도장이 찍혀 있었고 회사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정말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직원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옥자 씨, 우리 앞으로 제주도 자주 가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같이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온 순간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후 직원 안내에 따라 송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계약금, 잔금 나눠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따라 돈은 단계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좌도 법인 명의였고 입금 확인서도 보내줬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정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재현 씨도 계속 연락이 됐고요. 이제 우리 시작이네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됐고 그 회사 이름도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사인했던 그 계약서가 전부 가짜였다는 걸요.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분명히 우연히 만났는데, 내가 직접 사인하고 내가 직접 결정한 투자였는데, 그 사실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속인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이 이미 짜여진 판이었다는 걸 나중에 경찰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모두 가짜였고요. 그들은 사기 전과가 있는 한 팀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접근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멈춘 것처럼 흘렀습니다.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도 제가 직접 사인하고 제가 직접 선택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불도 잘 안 켜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가끔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번호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요. 며칠 뒤 결국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큰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 말을 하려는데 목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다 잃었어.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우리가 뭐라 그랬어? 그 말이 돌아왔습니다. 담담했지만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그걸 다 잃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가도, 빌딩도, 그리고 살고 있던 집도. 사실 재훈 씨와 제주도에서 같이 지낼 생각을 하면서 집과 짐들을 모두 정리했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 거니까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제일 어리석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고 저는 집을 비워주어야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크게 챙길 것도 없었습니다. 큰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이랑 필요한 것들만 넣었습니다. 그날 저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관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혼자 간다는 것이 겁도 나고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겨우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 말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나 잠깐만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여기 애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지금 상황이 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나 오래 안 있을게. 제가 다시 말했지만 엄마 미안해. 그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소리도 못 내고 그냥 계속 흘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결국 저는 둘째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와. 그 말 한마디에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둘째 딸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방 하나를 내주긴 했지만
사실상 눈치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집안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엄마, 그냥 쉬어도 돼. 딸이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내가 해야지. 제가 먼저 움직입니다.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손녀도 봐주고요. 손녀가 저를 보면 할머니 하면서 안깁니다. 그럴 때는 잠깐 숨이 쉬어집니다. 그 아이 웃는 얼굴 보면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너무 서글퍼집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한순간에 다 잃고 지금 이렇게 얹혀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경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언제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사이 눈치도 봅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말이 더 미안하게 들립니다. 딸한테도 미안합니다. 원래라면 제가 도와줘야 할 입장인데 지금은 짐이 된 것 같아서요. 밤에 누워있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 날들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믿었을까? 그 질문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요즘은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여기저기 아프고요. 기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손녀 때문에 버팁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면 그걸로 하루를 버팁니다. 저는 지금 후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제발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은요, 너무 외로울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게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사람이 간절했다는 뜻 아닐까요? 누구나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이야기를 보는 여러분들만큼은 비슷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디 이 사연의 주인공이 하루빨리 이 사건을 해결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H 여사였습니다.